좋아하는 사람의 카톡 답장 속도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담짬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답장이 5분 안에 오면 호감이고 1시간 넘게 걸리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는 식의 뻔한 연애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내는 진짜 호감 신호는 답장 속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며 눈앞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수만 건의 실제 남녀 대화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연애의 성패를 90% 이상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언어 스타일 매칭, 즉 LSM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그동안 상대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했는지, 그리고 진짜 호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신호가 의식적으로는 절대 조절할 수 없는 뇌의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상대방의 속마음은 이미 카톡 대화창 속 단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답장 속도에 집착하는 건 연애 하수들이나 하는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업무 중이거나 운전 중일 때 혹은 단순히 핸드폰을 멀리 두는 성격일 때 답장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도 예의상 혹은 심심해서 칼답을 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지표는 가짜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언어 스타일 매칭, 즉 LSM은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를 연구하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명사나 동사처럼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어이고, 두 번째는 조사나 대명사, 접속사처럼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기능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대화할 때 내용어에는 신경을 쓰지만 기능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는 문장에서 점심이나 먹었어 같은 단어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만 오늘이나 뭐 같은 단어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페네베이커 교수는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인 기능어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방의 언어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언어적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라는 대명사를 자주 쓰면 나도 모르게 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상대방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즐겨 쓰면 나도 어느새 하지만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러한 동기화 현상이 단 몇 분 만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은 실제 스피드 데이팅 현장에 투입되어 남녀 190명의 대화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대화 내용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배제하고 오직 두 사람의 기능어 사용 패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만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LSM 수치가 높은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대화가 끝난 뒤 상대방에게 애프터를 신청할지 말지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투가 비슷해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두 사람의 사고방식과 감정의 주파수가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카톡 대화창을 열어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건 답장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자주 쓰는 말투나 단어의 길이를 은연중에 따라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모티콘을 쓰지 않는데 상대방도 어느 순간부터 이모티콘을 줄였다면, 혹은 내가 문장을 짧게 끊어치는데 상대방의 문장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뇌가 당신에게 강력한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이 LSM 수치는 단순히 썸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에게도 이 수치는 잔인할 만큼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연구팀이 연인들의 채팅 기록을 분석했을 때 이 수치가 낮게 나온 커플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았던 커플들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발하면서 상대방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의식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단어 몇 개 겹치는 걸로 호감이라고 확신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단순한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아무리 연기의 달인이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미워크라는 연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나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학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 우리 뇌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있는지, 내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대방에게 별 관심이 없거나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라는 표현을 현저히 적게 사용합니다. 대신 당신이나 너 같은 2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건 상대방을 관찰의 대상으로만 볼 뿐 자신의 내면을 공유할 의지가 없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무서운 데이터가 하나 더 나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수천 쌍의 연인들을 추적 조사했을 때 관계가 위태로운 커플일수록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말에 어디 갈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무의식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썸을 타고 있다면 상대방의 카톡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질문에만 답하며 당신은요? 혹은 너는 어때? 같은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호감이 아니라 단순한 예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뇌의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이라서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페네베이커 교수는 이를 두고 언어적 지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문은 지울 수 있어도 언어 속에 담긴 무의식의 흔적은 절대 지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 답장 속도가 늦어지면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짓고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장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강력한 호감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구조를 이해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거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수십 번을 고민하지 않나요? 바로 이 고민의 시간이 답장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단순한 답장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답장의 길이와 그 안에 담긴 기능어의 밀도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답장은 늦지만 당신이 쓴 문장의 길이에 맞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언어 스타일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뇌 에너지를 풀가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답장은 1분 만에 오는데 단답형이거나 당신의 말투와 전혀 동기화되지 않은 무미건조한 문장뿐이라면 그건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결국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속도에 속지 말고 문장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리듬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의 카톡을 보며 단순히 시계만 쳐다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뒤엎을 만한 가장 결정적이고도 충격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 변수를 모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변수는 바로 권력 관계와 언어의 비대칭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휘역학이라고 부르는데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언어적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LSM 수치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만 상대방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고 상대방은 당신의 말투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건 호감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호감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동기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페네베이커 교수가 수많은 연인들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발견한 가장 잔인한 진실은 바로 언어적 이별입니다. 실제로 헤어지기 몇 주 전부터 커플들의 LSM 수치는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해 라고 말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아도 무의식은 이미 상대방의 언어 체계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건 뇌의 전두엽이 이성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이미 연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수치가 낮아지는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감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카톡 답장 속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두 사람의 무의식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카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말투를 전혀 닮아가지 않거나 오히려 당신이 쓴 단어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뇌가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평소 쓰지 않던 단어나 말투를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뇌의 주파수를 당신에게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 어떤 연기나 가식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핸드폰 속 대화창에 수치로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연애에서 계속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연애의 성패는 답장 속도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언어 스타일 매칭이라는 본질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이 몇 분 만에 답장을 했는지 계산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보낸 마지막 10문장과 상대방이 보낸 10문장을 나란히 놓고 차분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길이는 비슷한지 혹은 내가 자주 쓰는 잡속사나 조사가 상대방의 문장 속에도 스며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방의 무의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거든요.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막연한 추측을 과학적인 확신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무의식의 신호를 실전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LSM 수치를 여러분의 대화창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진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설계자였습니다.